지난 50년간 원자력 기술 자립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입국에 이바지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과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자체 설계 건수, 중수로 및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 개발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발걸음은 국가 원자력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온 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원자력이 이 땅이 모두의 희망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뛰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이며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핵연료를 여러 번 재활용해서 우라늄 자원을 60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는 꿈의 원자로 소듐 냉각 고속로. 차세대 무한 청정에너지원 수소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해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초고온 가스로. 전기도 생산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 물 걱정과 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를 밝힐 원자력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밀도 핵연료 제조 기술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기존의 핵연료 피복관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하나 피복관 개발에 이어 기존 원자로보다 20% 출력 증강이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신개념의 이중냉각 핵연료 개발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 모두가 풍부한 에너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해일 같은 끔찍한 기상이변은 화석연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범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대체 에너지에 목말라 하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와 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안에 남아있는 유효한 물질을 미래형 원자로의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중수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듀픽 핵연료 기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 환경에 맞고 안전하게 처분하는 한국형 처분 기술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처분하는 기술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리 모의해 볼 수 있는 종합실험장치 아틀라스를 자체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원전 내부 시설을 점검 보수할 수 있는 원격 로봇, 작은 공간에서 높은 에너지를 내고 의료용 안정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레이저 광학 연구,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구현을 위한 가열장치와 첨단 재료 개발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하는 원자력. 병을 치료하고 좀 더 품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해 오랫동안 보관하고 오염된 땅과 공기,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원자력의 몫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핵연료 등의 성능을 평가하고 암 치료용 동위원소와 고성능 반도체 재료를 생산하고 항공기, 교량 등의 미세 결함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과학자, 연구자들이 중성자 빔을 이용한 물질 연구와 신소재 개발에 하나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6년 정읍에 방사선 과학연구소를 설립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방사선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변화, 콩 등 농작물과 난, 무궁화, 국화 등 화해류 신품종 개발을 위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연구와 인공관절, 아토피 치료용 겔 등 방사선 의료기술 개발, 한국형 우주식품, 전투식량 등 특수목적 식품 개발과 오페스와 토양, 대기오염 정화기술 개발 등 방사선 융합기술을 통해 밝은 내일로 향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 불확실한 에너지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자력 정책 연구와 세계 원자력 대학 여름학교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는 등 창조적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젠포 국제공동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축적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난 50년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환경을 살리고 후손에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현실로 이뤄내고자 합니다.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힘찬 날개짓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1959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기관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기관으로, 키스트가 1966년에 설립됐는데 그보다도 7년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인력 규모는 1170명이고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한 700명, 9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는 3,100억 정도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13개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력이나 예산 규모로 가장 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승진 체계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달리 아주 간단합니다. 원급, 선임급, 책임급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각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호봉입니다. 원급은 1에서 25, 선임은 1에서 25, 책임은 1에서 30 이렇게 있는데요. 원급 8호봉이 되면 선임 대상이 되고 승격 대상이 되고, 선임 12호봉이 되면은 책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연구원급으로 해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군대 2년을 갔다 오고 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박사를 받으면은 선임연구원으로 바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박사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연구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구연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연구직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데 가서 1년 동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 정년이 좀 깁니다. 61세까지고요. 지금 우수한 연구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근무 시간제라고 해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에 출근을 하면은 5시에 퇴근을 할 수가 있고요. 10시면은 7시. 그런 식으로 그런 선택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인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2천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연금제도가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노후에 좋은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인재상입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열정에 가득 찬 창조적 연구인재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인재를 저희가 찾고 있고요. 이런 인재를 또 연구소에 입소한 경우, 들어오신 분들의 이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캐리 에이스 2.0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2번 하고 있습니다. 2월 졸업 대상자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졸업 대상자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을 하고 있고요.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학에 대해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구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1년에 많이 가면은 5번 이상을 해외 출장을 가고 또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도 영어로 써야 되고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런 협력 업무를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 성적으로 공인 영어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채용 시 응시 자격 기준에도 이 점수들을 통과해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연구소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형 절차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주로 연구직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실적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를 여기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서류 심사하고 1차 시험에서는 주로 전문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2차 시험 면접에서는 이제 인성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발표를 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을 보고요. 논술 시험은 이제 논술 평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문제도 출제를 하고 점수도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연구소에 보내주면은 그 결과를 해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인원의 3배수를 이렇게 여기에서 합격을 시키고요. 2차 시험은 이제 개별 면접, 집단 토론 면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들이 결정이 됩니다. 신원조회하고 신체 검사는 무슨 큰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큰 무슨 범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모두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직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요. 특히 또 고학력자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뽑는 분야가 연구직, 행정직 이렇게 2분야를, 연구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이 이렇게 3개의 직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술직은 뽑지를 않습니다. 연구직하고 행정직을 뽑고 있는데 연구직은
그 박사급하고 석사 이상 해가지고 이번에 33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행정직은 3명을 뽑습니다. 그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원자로라는 거는 스마트를 얘기하거든요. 그 쭉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그런 분야에 이렇게 뽑고요. 저 원자력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채용하는 분야가 원자력공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이쪽의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그 행정 일반이라고 그랬는데 분야는 그 어떤 기관이 됐든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그 필요한 그런 어떤 기획, 예산, 인사, 총무, 회계 뭐 이런 분야에 또 저희 연구소는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 관리 이런 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내일 그 공고가 납니다. 저희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그 채용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전문 사이트인 그 하이브레인넷, 잡코리아 이런 데에 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내일 공고를 하면은 아마 1월 1일부터 그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할 거고요. 그 1월 말쯤 해서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서류 심사가 끝나고 합격자가 결정이 돼서 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2차 시험 역시 2월이고, 그 신체검사 신원조회, 저희 연구소는 국가보안목표 그 가급 시설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꼭 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이 기간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는 날짜는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 서류는 응시원서는 그 응시원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소정 양식이 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것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학교,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내년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 예정증명서. 그 응시 자격은 내년 2월 졸업자까지 되겠습니다. 그 보훈 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5에서 10%, 서류 심사에서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각각 5 내지 10%씩 이렇게 가산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